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자, 오늘은 공백의 100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추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아주 근거 없이 추측은 하진 않고요. 기존에 있던 사건들 맥락들을 짚어서 딱딱 들어맞도록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은 이름마저 사라져버린 고대의 왕국. 이 고대의 왕국이 무너지고 역사가 삭제되고 있던 그 시점, 즉 공백의 100년이죠. 그 공백의 100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이보이. 이 조이보이의 뜻은 말 그대로 즐거운 소년, 즐거움을 주는 소년, 기쁜 소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 조이보이라는 단어는 실명이라기보다는 어떤 별명에 가깝겠죠. 루피를 밀짚모자라고 부르고 또 뉴게이트를 흰 수염이라 부르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자, 아무튼 이 조이보이라는 말을 계속 떠올려보면 루피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언제나 웃고 있는, 언제나 유쾌한, 언제나 즐거움을 주는 원피스의 주인공 몽키 D. 루피 말이죠. 이것은 루피와 항상 평행 이론으로 언급되고 있는 로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저 또한 은연중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아주 유쾌하고 호쾌한 그런 호걸로 그려졌죠. 실제로 간폴 같은 경우는 로저 일당을 굉장히 호쾌하고 기분 좋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둘은 사형대 위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 조이보이와 로저 그리고 루피, 이들의 공통점은 마냥 즐겁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도 웃게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공통점이죠. 즉,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즐거운 세상을 꿈꾼다는 것이죠. 이러한 조이보이의 사상은 옛 고대 왕국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어인섬에 남겨진 조이보이의 사과문을 적어놓은 포네그리프가 있죠. 포네그리프에 사용되는 언어는 고대 왕국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포네그리프 자체가 고대 왕국의 의지를 잇는 데 사용되었던 물건이죠. 즉, 조이보이는 고대 왕국 측 인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의 출신에 대해서 고대 왕국의 왕자다, 아니면 고대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다,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거의 확실한 것은 조이보이는 고대 왕국 측 인물이었고 고대 왕국의 사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대 왕국의 사상, 이것은 세계 정부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사상입니다. 세계 정부의 사상과 정반대되는, 세계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는 뜻이죠. 그 고대 왕국의 사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 세계 정부의 사상과 정반대되는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정부의 사상이 어떻습니까? 지배와 불평등, 그리고 차별, 이런 것들이 만연하죠. 세계 정부는 여전히 어인들을 생선 취급하면서 인간들 사이에서도 계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예부터 일반 시민, 그리고 자신들은 신이라고 칭하면서까지 그렇게 계급을 나누고 불평등한 사상을 지니고 있죠. 자, 이런 세계 정부와 정반대되는 사상이 바로 고대 왕국의 사상이죠. 모두의 평등, 그리고 자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모두의 평등, 그리고 자유, 인간과 어인, 거인과 소인,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즐거운 세상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 왕국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 왕국의 사상을 물려받은 조이보이는 고대 왕국이 무너진 후에 어떠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퍼즐을 하나씩 맞춰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측일 뿐이지만 최대한 근거 있게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다 센세는 원피스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다 센세가 생각하는 이 조이보이는 타인 또한 즐겁게 하며 또 타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죠. 이러한 메시지는 루피를 통해서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작중 루피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어인들도 그렇고 소인들도 그렇고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죠. 로저나 조이보이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피스에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많죠. 빅맘 같은 경우는 그런 다양한 종족들을 수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간에 조이보이는 이러한 다양한 종족들과 친구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인섬에 있는 어인들을 지상으로 데려다 준다고 약속을 했었죠.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더욱 어인들이 차별당했었습니다. 실제로 용궁왕국이 세계정부 가맹국으로 이렇게 정식 가입한 것은 공백의 100년으로부터 한참 지난 약 2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면 공백의 100년으로부터 600년 후에 가입이 된 거죠. 때문에 어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인간을 싫어하고 폐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이보이는 그들과 약속을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이보이가 행한 어떠한 활동에 대해 설명하려면 또 달의 민족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되는데, 이거 달의 민족은 이전 영상에서 옛날에 올린 영상도 그렇고 지금 리메이크도 했거든요. 그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늘섬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달에서 온 민족이다라는 것인데, 이 달의 민족들은 굉장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력들이 언젠가부터 좀 전승이 끊기기 시작하고 후대에는 다이얼 같은 것들, 그런 일부 기술들만 전승이 되었지만 고대 왕국이 몰락하던 그때 당시 약 800년, 900년 전 그들의 기술력은 당시 기준으로 굉장했다는 것이죠. 친구를 잘 사귀는 능력을 지녔던 조이보이는 어인, 소인, 하늘섬 사람들, 수장족, 족장족 이런 거 할 거 없이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친분을 맺었고 그들과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혁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이언트 잭. 이 자이언트 잭 기억하십니까? 자이언트 잭은 하늘섬을 향해 자랐지만 그 줄기는 자야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늘섬에 있지도 않고요. 청해 어디선가부터 자라나서 하늘섬까지 뻗어 있는데 어퍼야드를 걸고 있는 자이언트 잭도 이 엄청나게 큰 자이언트 잭의 수많은 줄기 중에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자이언트 잭은 톤타타족과 조이보이의 작품입니다. 톤타타 일족은 어떠한 식물도 키울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을 지녔다고 작중 밝혀졌었죠. 이 톤타타 일족은 세계 정부가 수립되기 훨씬 이전에 돈키호테 일족이 드레스로자의 왕가일 때부터 노예처럼 핍박당하고 살았다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조이보이가 마치 영웅처럼 나타났으며 함께 혁명을 꿈꾸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종족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푸른 바다, 그러니까 청해 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세계를 꿈꾸면서 말이죠. 이 자이언트 잭의 용도는 하늘섬에 사는 날개 달린 사람들이 푸른 바다, 즉 청해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자이언트 잭을 심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루키만 그로브입니다. 어인섬 근처에 심어졌으며 나중에 어인들이 지상으로 이주하게 되면 살게 될 그런 거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인섬은 인공섬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인간에게 핍박받던 그 어인들이 인간을 피해서 물밑으로 숨어서 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인공섬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물밑에서 불안정한 인공섬에 모여 사는 이 어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거처가 바로 샤본디 제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어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준비한 것 다들 아시죠? 방주 노아입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달의 민족의 힘을 빌려서, 달의 민족의 기술력을 빌려서 워터7의 장인들과 함께 고대병기 플루톤을 제작하게 됩니다. 플루톤의 용도는 레드라인을 부수고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즉 플루톤이란 것 자체가 세계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렇게 본다면 조이보이 때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이보이는 두 가지의 고대 병기를 손에 넣게 됩니다. 친구인 포세이돈, 그리고 워터7의 장인들과 하늘섬의 기술력을 빌려 만든 플루톤. 자, 나머지 고대 병기 중 하나인 우라노스. 우라노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우라노스는 아마도 날씨나 기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무엇인가이고, 당시의 세계 정부 측이 그 우라노스를 손에 넣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조이보이의 혁명은 굉장히 순조롭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플루톤으로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고 또 레드라인도 무너뜨리고, 동시에 포세이돈의 능력을 이용해서 방주 노아에 어인을 싣고 그 지상으로 이주시키는 것, 그리고 자이언트 잭을 통해 하늘섬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또 식물에 능통한 톤타타 일족을 세계에 소개해주면서 모든 만물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세계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자, 이쯤에서 조이보이에게 협력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네펠타리 왕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계 정부 20개 왕국 중 하나인 네펠타리 왕가. 그들은 마리조아로의 이주를 포기한 유일한 왕족들로 소개되었었죠. 아마 당시 네펠타리 왕가는 이 세계 정부 세력 측에 속아가지고 얘네한테 협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협력을 해서 고대 왕국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 각각의 왕들이 성지 마리조아에서 신처럼 그렇게 군림하면서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네펠타리 왕가는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네펠타리 왕가는 마리조아로의 그 이주를 거부하고 조이보이 측에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네펠타리 왕가가 맡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워터7에서 완성될 이 플루톤을 알라바스타에 몰래 보관하고 그리고 혁명의 날이 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워터7에서 완성되어서 알라바스타의 샨도라로 배달되어야 할 이 플루톤이 시간이 지나도 배달되지 않습니다. 모든 혁명의 첫 시작을 알리는 플루톤의 한포가 울릴 수 없게 된 거죠. 이 플루톤은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알라바스타의 샨도라가 아닌 자야의 샨도라로 잘못 배송됩니다. 자, 이 만화라는 것은 한 명의 작가가 스토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일부러 이름을 같게 하지 않는 이상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름이 같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죠. 같은 만화에서 이름이 같은 지명이 등장하는 것은 어떠한 떡밥이나 아니면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다분하죠. 실제로 크로코다일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라바스타에서 플루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설명한 이 플루톤과 가장 유사한 병기는 하늘섬의 샨도라에 있었죠. 이것을 에넬이 발견해서 신관들을 시켜서 수리해서 만든 게 방주 맥심이죠. 자, 하늘섬의 샨도라. 이 하늘섬의 샨도라는 약 400년 전에 노거스트림으로 인해서 하늘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 더 이전에는 애초에 청해 일반적인 바다에 있었던 섬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이 플루톤의 배송을 담당했던 것은 즈니샤입니다. 이 즈니샤는 어떠한 죄를 지어서 계속 걷기만 하는 벌을 받고 있는데 그 죄가 바로 플루톤을 잘못 배송한 것. 플루톤을 알라바스타의 샨도라가 아닌 자야의 샨도라로 잘못 배송해서 조이보이의 혁명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즈니샤의 죄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이보이는 혁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이보이는 후대의 누군가가 이 의지를 이어줄 것을 희망하면서 코즈키 가문과 함께 포네그리프의 이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개된 포네그리프들 중에서 역사의 진실, 고대병기 이런 것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포네그리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인섬에서 공개된 조이보이의 사과문이 담긴 그 포네그리프입니다. 어인들을 지상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조이보이가 어인섬에 보낸 사과문이죠. 자, 그렇게 혁명의 불씨는 사그라들어갔습니다. 현재의 포세이돈 시라오시처럼 당시의 포세이돈도 겁이 많고 순수하였기 때문에 세계 정부와 맞서서 싸우질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협박과 횡포에 자신의 힘을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라노스와 포세이돈의 힘까지 차지한 세계 정부는 기존에 존재하던 이 레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여서 의도적으로 칸벨트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세계를 4등분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원피스 세계가 된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된 영상도 며칠 전에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공백의 100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조이보이가 바라던 혁명의 불씨도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 조이보이처럼 만물의 소리를 듣는 즐거운 소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골디 로저. 로저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며 많은 종족의 친구들을 사귀고 점점 세상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여정의 끝에 드디어 마침내 로저는 세계 진실을 보았고 약속의 남자는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저는 훗날 나타날 약속의 남자를 라프텔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적 시대를 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또 다른 인물, 바로 몽키 D. 루피. 루피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분명히 조이보이의 자격을 갖춘 소년이었고, 운명은 이것을 알아보고 루피를 지속적으로 혁명의 길로 끌어당깁니다. 지금의 루피는 밀짚모자라는 이명으로 불리지만 후대에는 이렇게 불릴지도 모르겠네요. 조이보이.